안녕하세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정시 모집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도 입시 결과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지원 성향들 그리고 경쟁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성적대별로 어떻게 대학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요, 2022학년도 정시 지원의 키라 그래서 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에 따른 유불리 분석을 잠깐 해드리고요. 그리고 각 군별로 모집 정원을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2021학년도 지원 성향에 따른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 군별 복수 지원 성향 분석. 지난 가채점 때도 잠깐 대학별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학별에서 더 추가된 이제 학과별, 이제 모든 학과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학과 2개 학과씩 해서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2월 인원, 즉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작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충원 인원, 작년 2021학년도에 정시 모집에서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가 됐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요 대학 경쟁률 분석, 즉 가채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쟁률에 따라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2022학년도 정시 지원의 키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각 대학별 성적대별로 이제 비슷한 성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이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한번 보실까요? 인문계열하고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벌써 보시게 되면은 영어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반영하지만 연세대학교는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탐구 영역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 28.5%, 28.6%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16.7%로 탐구 반영 비율이 고려대가 조금 더 높죠. 따라서 영어와 그리고 사회탐구, 탐구 영역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연계를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특징이 영어가 역시 등급제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어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어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1.25%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22.2%를 반영하고 있죠.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저점대라고 하더라도 국어와 그리고 영어의 등급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대,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과 같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어 등급은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대다수가 고대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보통 대부분 다 1등급이긴 하는데 1, 2등급 학생들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점수를 한번 만들어 봐서 저희 프로그램, UA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 영어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인데요. 총 점수를 보니까 398점 받은 학생이 있는데 생활과 윤리가 64점, 한국지가 64점,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인 학생이 지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398점, 100분위는 287.5점인데 이 학생이 동일하게 점수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대학들이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같이 한번 모의전을 해봤더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이 예상된다. 즉 추가 합격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예상된다라고 점수가 떴습니다. 점수 차이를 보더라도 학교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고려대학교는 0.86점 정도가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영어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총점이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영어 성적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탐구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유불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앞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100분입니다. 세 개 영역,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이 평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을 썼고요. 그 세 개 영역 100분의 평균을 봤을 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92에서 97.3까지, 서울대학교는 97에서 98.7까지,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92.5에서 97.3까지. 그리고 자연계를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91.5, 자연계 최고 점수가 높은 학과가 98.8, 그리고 서울대는 92.5, 99,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93.5, 99.5. 여기는 이제 의대까지 포함된 거고요. 앞에 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입시 결과 자료는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 입시 결과 자료는 데이포털 어디가의 입시 결과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70%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70명에 해당되는, 70등에 해당되는 학생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평균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한 3을 하면 되는데, 작년하고 틀려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대체적으로 100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가 작년 점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집단들입니다. 다음 집단은 이제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인데, 이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를 한번 예를 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학교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은 국어 36.7, 수학이 43.3, 탐구는 20%, 인문 자연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국어가 40%, 그리고 수학이 40%, 탐구가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어의 반영 비중이 서강대보다 높고, 서강대는 수학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을 보게 되면은 자연계열은 서강대는 모두 인문계열과 동일하고요. 성균관대를 보게 되면은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서 40%, 그리고 과탐이 35%로 과탐 비중이 서강대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즉,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하고 사과탐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어는 수학 성적이 높게 반영되느냐 낮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인문계열 쪽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0% 정도로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보통 30%에서 35%, 많은 대학이 35%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즉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대학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쪽에 지원한 학생들을 비교해 봤는데, 표준 점수가 395점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가 130, 수학이 136, 화학이 62, 지구과학이 67. 이렇게 해서 받은 학생이 성균관대는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화학 전공. 이게 주로 이제 자연과학 계열인데 점수가 좀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여줘서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모의지원 쪽으로 합격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 추가로도 합격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서강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점수차 0.14점 정도 수준은 나왔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신지원 쪽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생각되고, 뭐 될 가능성도 있는 점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두 학교의 학과 점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탐구, 이 학생이 이제 과학탐구 시험을 잘 봤는데 과학탐구의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국어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학에 지원할 때에는 총점 기준으로 먼저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 수준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점수 기준, 총점 기준으로 나온 대학들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인가를 찾아내서 유불리를 찾는 것이 정시 모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포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91.7에서 94.8까지, 중앙대는 91에서 93.7까지, 한양대는 93에서 96까지 이렇게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영역 100분위 평균이 90 이상 정도 돼야지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주의 깊게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가 92에서 94 정도,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89, 즉 90에서 92 정도, 한양대학교가 91에서 94 정도 됐는데 이렇게 낮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세 개 대학에서는 의대가 있는데요. 의예과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워낙 점수가 높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벌어지는 편차가 너무 커져갖고 의예과는 제외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 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세계 영역 평균 100분위가 90 이상 돼야 지원할 때에 좀 더 좀 편안하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제 건국대학교,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이 네 개 대학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들은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는 한국사가 5%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단에 있는 대학들부터는 영어가 대부분이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어의 비중이 앞에 나와 있는 상위권 대학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등급 기준이 지원하는 학생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하고 2등급이 같이 상존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집단 그룹부터는 대체적으로 영어 등급이 1등급부터 2등급까지 같이 존재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영어가 조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1등급 인원수가 좀 적죠. 따라서 2등급 받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국어의 비중이 자연계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가 보통 30%씩 반영하고요. 인문계열은 수학은 25% 정도씩, 그리고 영어는 15%씩. 근데 동국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만 영어 비중이 2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등급 받은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결과가 보여지리라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인문계열에서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홍익대학교도 25%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가 20% 정도씩 반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에서 35%씩 반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 계열이 있는데 자연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학계열 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연계열 1이 아마 공학계열 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학이 35%, 과탐이 25%, 그리고 자연계열 2는 수학이 30%, 과학이 30%. 이건 이제 자연과학계열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똑같은 대학에서도 반영 비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은 국어 비중이 앞에 상위권 대학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영어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 성적이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질 수 있다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대학과 비슷합니다. 국어 비중이 높고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비슷한, 약간 이제 수학의 비중이 낮아지는 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 성적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발생한다. 앞에 보신 바와 같이 3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5%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탐구도 3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5%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탐구 성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불리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점수로는 387점 정도가 되겠고요. 100분위는 3개 영역 합이 275점. 근데 과학 탐구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이 학생이 지구과학이 100분위가 98이고 표준 점수가 70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인데요. 세 개 대학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익대학교를 비교해 봤는데 이제 최근에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학과들이 컴퓨터공학 계열들이죠. 그래서 봤더니 홍익대학교는 최초 합이 예상이 됐고요. 근데 점수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홍익대는 다군했으니까 또 변화도 좀 많은 코 점수도 약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건국대, 동국대는 불합격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3점 정도가 나왔죠. 아주 불합격한 점수는 아니고 추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점수이긴 한데 아직은 초기니까 약간은 조금 불안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점수를 봤더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과학탐구에 관련된 과학탐구에서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즉 과학탐구를 보게 되면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공대 쪽은 25%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30%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과탐이 20%입니다. 즉 홍익대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비슷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는데 합격자들의 수준이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과학탐구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점대에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을 찾고 그리고 그 찾은 대학들 중에서 내가 가장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약 87에서 94 정도까지 수준에서 분포를 하고 보이고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87에서 93 정도까지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84에서 백분위가 90 정도 수준에서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입니다. 84.5에서 91.5.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학과 점수가 높아서 수의학과 점수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90까지 정도가 나타나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4에서 88점. 까지가 백분위 평균이 그리고 숙명여대는 79에서 85 정도 수준까지 따라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약 86 이상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은 백분위가 약 84 정도 되면은 작년에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점수가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았지만 자연계열에서는 백분위가 상당히 조금 높아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 거와 입시 결과가 비교할 때는 올해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올라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는 대학, 이제 서울 소재 있는 대학들 중에서 중위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가 20% 그리고 영어도 20%를 높게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도 인문계열은 25%에서 30%까지 그리고 자연계열은 과탐이 25에서 30%까지 즉 대부분이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 같은 경우가 자연계열 쪽인데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열어놨고 대신에 과학탐구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올해를 예상해 봤을 때 광운대 건축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 즉 과탐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에서 수학,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10% 가산점 받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올해 점수를 보면은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인문계보다 더 높습니다. 좀 이따 나올 텐데 수학과 그리고 수학과 국어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통으로 시험을 봤죠. 그러기 거기에 따라서 과목별 난이도가 발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탐구보다는 과학탐구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돼서 저 표준 점수 자체나 백분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체적으로 작년까지는 백분위 점수라든가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조금 높은 현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역전 현상을 보여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집단부터는 이 그룹부터는 영어가 2등급 돼 있는 학생들, 1등급보다는 2등급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지원을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요즘에 교차 지원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교차 지원 같은 경우 예상해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든 서울 소재 대학의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좀 많이 좀 나타날 것 같고 중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중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조금 유불리가 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의 학과들이 취업 면에서는 인문계 쪽보다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계 쪽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택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교차 지원이 올해에는 가장 큰 인문계열 학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히 인서울 쪽에서는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계 쪽에 있는 학생들 점수를 예를 들었는데요. 372점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인문계 쪽에 응시를 하고 이제 자연계 쪽으로 교차 지원했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해봤더니 이 점수로 372점 그리고 백분위가 258점인 학생이 인문계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단 결과로 봤을 때는 추가 합격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추가 합격권까지는 들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자연계로 돌려봤더니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에 이제 인문계 쪽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죠. 그 학과가 봤더니 불합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왜 그런가 봤더니 정보융합학부 봤더니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겠고 사과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더 달라붙어 있죠.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에 10% 가산점을 준다.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인문계 쪽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겨지고요. 반대로 이제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을 한번 봤습니다. 똑같이 372점 받은 학생인데 이제 이 학생은 미적분을 보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총점은 아까 인문계 쪽에 있는 학생과 동일하게 372점입니다. 봤더니 광운대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학부에 추가 합격권으로 예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다군에서는 홍익대학교 법학부에 합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점수가 추가 합격권에 거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문계 쪽에 가서 학교를 조금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자연계 쪽에서 학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낮은 대학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학이지만 학과가 취업이 잘 되고 최근에 선호하는 학과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선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인서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좀 떨어지는 대학가도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고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 레벨을 오를 것인가 아니면 학과를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80에서 84 정도 평균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3에서 90 정도, 그리고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세계합 평균이 81에서 88 정도 수준까지 분포가 작년에 나타났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학교가 74에서 81 정도, 그리고 국민대학교가 76, 77에서 89 정도,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81에서 89 정도. 따라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백분위가 세계 영역 평균 백분위가 80 이상이 돼야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정도 수준까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룹들의 대학들은 이제 입시 결과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많이 가는데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대학이 이제 강원대학교죠. 강원대학교를 보니까 인문계열은 백분위가 64에서 83 정도까지,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80에서 83, 분포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고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3에서 74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와 수도권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가 돼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가 50에서 75까지. 여기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학과하고 그 다음에 의학과는 제외를 했습니다.
분포가 너무 늘어져 갔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경희대학교는 70에서 83 정도, 그리고 수원대학교는 62에서 75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라든가 수도권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한 60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60에서 한 75, 80 정도까지 되면은 지원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는 대학별 유불리를 봤고요. 이 대학교에 관련된 학교 선택을 할 때에는 아까 제가 총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총점 기준, 표준 점수 100분이 총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점수는 영역별 반영 비중이 들어가 있는 점수가 아니죠. 따라서 각 대학들이 이 정도 수준의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이 영역별 수능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지원할 때에는 일단 총점 우선, 그리고 총점에 따라서 영역별 유불리를 내가 찾은 대학들을 찾아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서 유불리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꾼 모집 정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채점 때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군, 나군, 다군을 보시게 되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집 정원이 11,000명 정도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보다는 나군이 약 1,000명 정도 더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군이 이제 의외로 이제 자연계열에서 약 9,000명 정도로 조금 많이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이제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가군과 나군을 비교해 보면은 가군이 나군보다 약간 많은 편입니다. 모집 정원 전체 모집 정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연계열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나군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약 2,000명 정도, 그리고 다군이 2,200명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재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내가 내 점수를 잘 활용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모집 정원이 많은 쪽이 점수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점수대별로 나눠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변수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죠. 그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29일 날 수시가 완전히 다 끝나면 30일 날 대학들이 발표하게 되겠죠.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최종 모집 정원을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수대별로 한번 볼까요? 점수대별로 보게 되면 이제 최상위 3개 대학, 뭐 다 아시는 대학들이죠.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나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군의 모집 정원은 적고 가군이 연고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최상위권, 자연계 최상위권이 가능한 대학들이죠.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한의예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의예과를 볼까요? 의예과는 가군이 600명 정도, 나군이 420명, 다군이 190명 정도가 있죠. 그러면 어느 쪽에다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소신 지원은, 네, 의예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가군 쪽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의예과에, 학교는 보지 않고 의예과만 본다면은 가군이 나군, 다군보다는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지혜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군, 나군과 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군은 20명밖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죠. 강릉, 원주대만 모집하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치의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과 나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군이 338명, 그리고 나군이 370명. 그러니까 이 인원수는 이제 큰 차이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의예과는 가군보다는 나군의 모집 정원이 월등하게 가나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군과 다군은 62명, 71명은 약간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의예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에 의해서 한의예과, 치의예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의예과가 다소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이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학과를 최상위권 학과 학생들은 자연계 최상위학과 학생들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소재 8개 대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이제 멜로디처럼 읊조리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먼저 이제 가군의 이제 인문계를 보게 되면은 가군이 약 1,600명 정도가 되겠고 나군이 2,000명 정도, 2,100명 정도가 됩니다. 즉 서울 소재 상위 8개 대학 정도 갈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가군보다 나군의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소신 지원 쪽으로 지원할 때에는 나군에서 소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점수를 다 쓰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가군이 1,236명, 그리고 나군이 2,426명, 거의 1,200명 정도가 더 많은 상태죠. 인문계열보다 훨씬 더 나군의 자연계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은 가군보다 나군 쪽에 내 점수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군은 그렇게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 11개 대학과 교대에도 점수가 이제 뭐 일부 서울교대라든가 경기도대는 점수가 높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나군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가군의 인문계를 보게 되면은 1,500명, 나군은 2,900명 정도로 약 1,400명 정도. 그러니까 교대가 포함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나군의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서울 소재 상위 8개 대학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들과 교대 인원수를 모두 합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보다는 나군 쪽에서 승부를 거는 게 좋겠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은 가군과 나군이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 소재 8개 대학까지도 고려를 한다면은 역시 자연계열도 가군보다는 나군 쪽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다군의 모집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600명으로 가군보다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군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그 다음에 가군과 다군 중에서 한 개 대학에서는 안전지원 쪽으로 한다면은 하는 게 정도만 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들입니다. 서울 소재 10개 중위 10개 대학들, 서울 소재는 대학들인데요. 여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인문계열은 역시 가군과 나군 비교해 볼 때는 나군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약 500명 정도 많고요. 그 대신에 다군도 많아요. 다군이 제일 많습니다. 약 86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들 인서울을 한다 그러면은 인서울 소재 대학까지 점수가 된다 그러면은 다군이 훨씬 더 모집 정원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나군이 많습니다. 나군이 1,000명 정도, 그리고 가군이 990명, 약 1,0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다군도 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60명 정도. 따라서 이제 나군이 약 700명이니까 가군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다군이 좀 모집 정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소재 3개 대학은 인천대학교하고요. 그다음에 가천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군에서 가나군이 모두 다 모집 정원이 많다. 그래서 다군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학들은 이 경기 인천 소재 3개 대학들은 아마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부닥칠 수 있는 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군이 많기는 하니까 내가 어느 쪽에다가 소신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군 쪽에다가 소신전하게 되면 더 좋겠고요. 이제 승부수는 어느 게 던질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2학년도 정식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각 군별로 내가 내 점수대로 할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내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의 그 군이 가군이 맞냐, 나군이 맞냐, 다군이 맞느냐에 따라서 경쟁률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점수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이 바뀐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2021학년도 입시 결과 지원 성향인데요.
이제 첫 번째 꼭지는 이제 각 군별 복수 지원 현황인데, 이제 모의 지원 결과입니다. UA 합격 진단 프로그램에서 모의 지원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각 대학별의 분석은 뭐 가치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나군이었습니다. 올해 가군이었지만, 작년도에 이제 나군이었을 때 지원한 성향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이 작년도에는 서강대학교, 서울대, 성균관대였고요. 그 전까지는 서울대, 서강대 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도만 서강대가 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조금 고려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안정지원 추세가 가군에서는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군은 뭐 대부분 바뀌지 않고 비슷하게 갑니다. 중앙대학교가 홍익대밖에 없기 때문에. 학과별로 봤더니 이제 제일 점수가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조금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에서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서울대를 주로 많이 지원했고요. 즉 고대 경영대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지원 추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건정책관리학부 좀 선호도가 인문계 쪽에서 고대 쪽에서 좀 낮은 편이죠. 이쪽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서강대 경영 쪽으로 약간 이제 안정지원하거나 소신지원, 아마 아주 안전은 아닐 것 같고 소신지원도 같이 섞어서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연계열, 이제 최근에 가장 학생들이 핫한 과인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군간에서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성균관대 공학계열, 3순위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즉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컴퓨터과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학교 약간 안정권으로 컴퓨터공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쪽으로 지원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 낮은 학과인 선도가 떨어지는 학과인 바이오시스템 일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공학 계열,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쪽으로 지원 성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성균관대학교와 공학 계열과 자연 계열은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예비 번호 추가 합격 비중이 상대적으로 서강대보다 높습니다.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추가 합격까지도 고려를 해서 서강대학교보다는 성균관대학교 낮은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작년에 가군이었죠. 올해 나군이었지만 뭐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다군에서는 의예과에 주로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2순위가 동국대, 가톨릭대, 관동대, 상지대, 순천향대 이 네 개 대학은 모두 다 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있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봤더니 작년도에 제일 많이 지원한 학생들이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세 개 경영, 경제 쪽으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다군에서는 의학 계열과 한의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인문계열 쪽 점수가 낮은, 점수 낮다라서 낮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은 연대 쪽으로 경영학과 쪽에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대 경제나 연세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고려대보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 비중이 예비 번호가 상당히 더 많이 돌았습니다. 그걸 기대치로 걸고 아마 소신 지원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군에서는 연세대 컴퓨터과학, 고려대 컴퓨터과학,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고요. 다군에서는 의예과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림과학부 같은 경우 점수가 조금 선호도가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바이오 시스템, 연대 기계공학, 연세대 전기공학 이런 이제 서울대 지원 성향을 보니까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수는 고려대보다는 연세대학교 쪽에 지원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서울대, 서강대 쪽에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과로 보여지면은 연세대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에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서강대 경영, 서울대 경영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했고요. 점수가 조금 낮은 학과인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관대 글로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가 좀 많이 나타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한양대 미래자동차, 서강대 컴퓨터공학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공학, 그다음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여기도 성균관대 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한양대가 의외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양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신지원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하기가 조금 학생들이 꺼려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이제 자연계열 쪽에서 과학 2 과목을 작년에 5% 정도씩 가산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 나군이 있는데 가군이 서울 캠퍼스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외대하고 건국대 이제 이 대학 수준부터는 이제 좀 대학들이 소신 지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경희대학교 이제 학과별로 보게 되면은 회계세무학과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대 경제, 외대 국제통상, 즉 외대 쪽으로 지원한 경향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주거환경과학과 환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대 주로 이제 외대 쪽에다가 복수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경희대 가군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인문계열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경희대학교에 소신 지원을 하고 나군에서는 외대의 안정지원 추세로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공과대학 계속 중앙대하고 겹치는 거죠. 그다음에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나군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있는 경희대 쪽과 건국대 쪽에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희대 가군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군에서는 중앙대의 소신 및 약간 소신 지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경희대 쪽에 소신 및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좀 낮은 조금 점수가 좀 낮은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에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 올해는 나군이죠. 봤더니 고대 연대 쪽에 지원비율이 높았다. 즉 다시 서강대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군에서 올해는 가군이 되겠지만 고려대 연세 쪽에다가 소신 지원 성향이 좀 많이 강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과별로 보게 되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즉 1순위로는 소신지원 1순위로 소신지원하는 성균관대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쪽이 좀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문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인문계열과 조금 많이 겹치고 대체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복수 지원 경향이 상당히 높았다. 즉 이제 대체적으로 소신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성균관대학교하고 많이 겹치죠. 그리고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 쪽하고 많이 겹치는. 왜 그러냐면 물리학과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없으니까 중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참고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모의전하게 되면 아마 모의전 결과에서 보여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 연세대학교 쪽에 이제 소신지원 경향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가군을 기준입니다. 가나 모집하고 있고요. 인문계에서 글로벌 경영과 사회과학계를 봤는데 글로벌 경영은 성균관대학교 경영 나군에서 고대 경영, 연세대 경영, 즉 이제 경영학과 쪽으로 약간 지원 성향이 굉장히 높았고요. 사회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성대 인문계열, 성대 경영, 고려대 보건정책, 즉 소신으로 가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보게 되면 이제 성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의학과 빼고 높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시스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그다음 연대 시스템 반도체, 성균관대 전기전자, 전자전기공학부 쪽에 지원 경향이 높았고요.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중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 쪽에 상당히 중복 지원이 많았다. 성균관대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대의 소신전 학생들이 다른 군에서도 소신전하는 경향을 많이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봤을 때 고대하고 연세대학교에 소신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학과별로 보게 되면 통합선발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성균관대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고요.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대 쪽에다가 지원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은 교대 쪽에 학생이 워낙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좀 많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통합계열 같은 경우는 중대, 그리고 간호학부 같은 경우에는 간호대, 가톨릭대하고 중대 쪽에다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 쪽에 더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성균관대학교 쪽에 많이 지원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이 대학부터는 뭐 가채점 때도 보여지겠지만 뭐 소신 안전 지원이 없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소신 지원 쪽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대 나군에 지원 학생들은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거의 점수대가 비슷한 대학에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과별로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건대 경영학과 지원 학생들이 시립대, 경희대, 건대 쪽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점수가 조금 학생들한테 좀 비선호학과인 철학과 같은 경우에도 시립대, 건국대 즉 학과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대학은 절대로 낮추지 않는 이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들 수준부터 그룹부터는 대학을 낮추지 않고 가능한 한 학과는 보지 않고 대학을 우선순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패턴입니다. 즉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 그런 집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가군에서 건대 전기전자, 시립대 컴퓨터과학, 건대 기기항공, 즉 학교는 좀 낮추지 않죠. 축산식품 생명공학과 이제 건대 쪽에서 조금 낮은 학과이긴 한데 건대, 동국대 주로 이제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소신 지원 쪽, 더 이상 안정 지원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도 보시면 동국대학교도 비슷합니다. 대학별로 봤을 때 건대, 경희대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학과별로 봤을 때 동국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행정학부도 보시게 되면 다 동국대, 건국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도 보게 되면 다 동국대, 건국대. 절대로 이쪽 집단 그룹들은 대학을 낮추기보다 학과보다는 대학 선호 현상이 가장 뚜렷한 집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과도 보시게 되면 동국대학교, 인하대, 동국대 비슷하죠. 바이오환경공학과도 동국대 거의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간학원을 모집을 하니까 비슷하게 하고 다군에서는 대부분이 다 홍익대학교로 몰리는 그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 소수가 상향 지원이나 소신 지원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보다 약간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패턴이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세종대학교가 5년 동안 거의 동일합니다. 즉 국민대학교에 소신 지원하게 되면은 나군에서는 조금 점수가 약간 낮은 세종대 쪽으로 지원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학과를 보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도 세종대, 건대, 국민대 즉 약간 일부는 소신 지원을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과 우선적으로는 서울에 있고 서울, 인서울하는 것 대학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단 그룹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군의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국민대 쪽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계열 보게 되면 자동차공학과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간판학과인데 나군에서는 자동차 IT 융합 그리고 인하대 기계공학, 국민대 융합기계 즉 학교를 바꾸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 우선. 그 나노 소재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국민대 소프트웨어, 국민대 융합전자, 국민대 융합기계 즉 대학을 바꾸기보다는 학과를 바꾸기보다는 대학을 우선하는 것들이 상당히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상위권 대학과 서울 소재에서 중위권 대학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위권 대학은 일부는 소신 지원과 일부는 안정 지원도 있지만 이 집단 내에서는 학교를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한 개군에 이 정도가 제일 많은 집단이죠. 국민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동국대, 건국대 이런 정도 갈 수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개군에서만 조금 안정 지원하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안 바뀌니까 조금 낮추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도 한번은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년도 수시 2월 모집 인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 2022학년도에 화면에서 보이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학이 고려대학교가 19.21%로 작년도에 굉장히 많았고요. 2022학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죠. 32%, 2019학년도에는 39%였죠. 이게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에 있는 것들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넘어오는 모집 2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고요.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부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소소재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가능한 한 학생을 많이 선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발된 인원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 40명대에서 50명대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이제 요 집단에서 많이 되는데 107명 정도, 약 15% 정도까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29%, 28% 정도까지 2월 인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패턴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2019학년도에 21%, 2020학년도에 12%, 그다음 2021학년도에 16%, 즉 2월 인원이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나타나는 대학들이 시립대입니다. 15% 수준에서 약 90명대에서 100명대까지도 지속적으로 3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수시 이후에 예열된 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또 많은 대학들이 아주대학교 36.1, 17.2, 작년에 15.3,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연세대학교 이제 서울대 이동하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올해 이월되는 인원들이 아마 작년보다도 좀 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서울 소재 대학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대부분이 16기 대학이 40%, 나머지 다 30%씩 정시에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때 선발하는 것들이, 정시에 선발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도 하락 요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 때문에 조금은 수시에서 정시 유월된 인원이 예전보다는 조금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에서 모집 충원 인원입니다. 정시에서 이제 예비 번호죠. 예를 들어서 보시는 거, 가톨릭대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어디를 볼까요? 가장 많이 바뀐 데가 경영계열이죠. 경영계열이 38명 모집인데 74명이 충원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최초 합격한 학생은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74번까지가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체 지원자의 몇 등일까요? 111등, 112등. 112등까지가 38명 모집인데 112등까지 합격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ICT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가 돌았죠. 100%가 63명 모집인데 120명 모집으로 상당히 많이 돌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건국대학교를 살펴볼까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주로 보시는 거 패턴을 보게 되면은 모집 정원이 많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서 충원 인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즉 예비번호 많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인기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도 많고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66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44명까지 늘어났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8명 모집인데 81명 충원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군에서 갈 대학이 없기 때문에 많이 돈 곳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이 작년보다 많이 돌았네요. 35명 모집에 46명이 충원 인원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더 100%가 더 넘은 거죠.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 자연계열 보시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너지, 스마트 운행체제, 스마트 ICT 융합, 화장품공학, 여기는 다 의생명, 시스템, 융합공학, 여기는 다 다군이 때문에 많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들이 보시게 되면은 역시 뭘까요? 전기전자공학부 73번까지 돌았죠. 82명 모집에 84명을 모집했는데 73번까지 돌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볼까요? 54명 모집에 41명. 비율로 따지면 전기전자공학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을까. 많이 돌았죠. 그리고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100%가 더 넘었고요. 즉 이렇게 학생들한테 쭉 인기 있는 학과들과 다군이 좀 충원 인원이 예비 번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경영학과 87명 모집에 60명이 돌았고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 이제 비인기 학과들 볼까요? 사학과, 철학과 9명 모집에 6명 돌았죠. 철학과 14명 모집에 4명 돌았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수대가 비슷하고 딴 대학을 가기보다는 다른 대학의 높은 인기학과를 가기보다는 대학을 보고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의상학과도 충원 인원이 1명밖에 없었고요. 발생하지 않았고 스페인어과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의 지원한 학생들은 그 점수대에서 더 이상 더 낮은 대학에 가기 싫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내가 굉장히 비교육적인 얘기긴 하겠죠. 이따 이만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질을 내면 센 데 질러라 라고 보여집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정보 디스플레이 17명 모집에 33명까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도 46명에 45명 정도까지 돌았고요. 전자공학과도 59명 모집에 68번까지 예비 번호가 돌았습니다. 즉 여기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 쪽에서 예비 번호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지는 않는데 대체 다른 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눈에 띄는 과들 보게 되면 경영 47명 모집에 25번까지 돌았죠. 그리고 경제 25명 모집에 8명까지 많이 돈 거죠. 컴퓨터 과학 13명 모집에 16번까지 다 바뀌었죠. 즉 이제 선호하는 학과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공생명 28명 모집에 21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도 13명 모집에 15명 정도. 그리고 반도체공학과가 작년도에 처음 모집했죠. 16명 모집에 24명. 즉 인기학과들, 즉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 중에서 예비보다 많이 발생했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비선호 학과들 같은 경우는 예비보다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예외가 없이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인서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경영학과 보게 되면 경영학과 학생들 선호학과들이죠. 예비보다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학부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과학, 자연계열 쪽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딜까요? 역시 전자공학부죠. 전자시스템이 32명 모집에 84명 엄청나게 많이 돌았고요.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에도 43명 모집에 58번까지도 예비번호가 100% 이상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계공학부도 기계시스템공학 전공도 27명 모집에 60명, 거의 3배 가까이 거의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뭐 역시 제일 많이 돈 데가 어딜까요? 경영. 예. 39명 모집에 34명 돌았고요. 법학부 45명 중에 30명 정도. 가장 많이 돈 데가 비율로 따진다면은 국제통상이 27명 모집에 29명까지, 경영정보도 22명 모집에 20명 정도. 그리고 사본 계열은 좀 많이 돌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돈 거 뭘까요? 전자전기가 역시 가장 예비번호가 71번까지 나타났고 그리고 물리반도체과학부가 24명 모집에 48명, 컴퓨터가 28명 모집 52명으로 이제 예비번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명대 좀 낮은 이제 서울권 인서울권들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기부터는 거의 모집 전에 2배 정도씩 100% 이상씩 다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슷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연고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예비번호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특히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41명 모집에 93명, 100% 이상의 돈 학과가 있고요. 경영도 마찬가지죠. 102명 모집에 129, 경영도 경제학부도 63명 모집에 60명, 거의 100%까지 돌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쪽도 이제 거의 한 모집 정원에 한 100% 정도씩은 계속 돌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역시 이제 경영계열 쪽, 인문계열은 경영계열 쪽, 그리고 자연계열 쪽은 컴퓨터가 18명 문제 17명, 즉 같이 거의 100% 이상 돌았죠. 그리고 전자, 전기, 컴퓨터 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68명 문제 60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수가 돌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전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돌죠.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상, 2배에서 3배 가까이 이상 예비번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예비번호가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열 모집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군에 따라서 서울대와 연고대가 겹쳐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내가 성균관대 정도 수준까지 갈 정도의 예비번호가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한 번은 소신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빠져나가는 비율이 없죠. 근데 주의 깊게 받을 게 인문계열, 경영 113명 모집에 143번까지 다 돌았습니다. 즉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경제하고 경영만, 특히 경영이 상당히 많은 예비번호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과학이 거의 100% 이상 돌았고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도 마찬가지고 화공생명도 거의 100% 이상 돌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100% 이상 도는데 이제 겹치는 과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는데 좀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잘 돌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보다는 많이 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에 따라서 연고대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겹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률이 되겠는데요. 경쟁률은 지난 가채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부터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경쟁률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동그라미 치는 대학들을 볼까요? 국제무역,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경영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약간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심해야 될 거가 이제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죠. 2019학년도에는 높았다가 2020학년 낮았다가 2021학년도에 학생 수가 가장 적었던 해인데 올라가고 행정학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이 약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까지 지원 패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은 계속 보이고 있는데 비선화학과 같은 경우와 다군 일부 학과들이 경쟁력을 등락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들이 해마다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뭐 기계항공공학부라든가 전기전자공학부, 뭐 컴퓨터공학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내락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비선호학과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점수를만 맞춰서 대학 이름을 보고 가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군에서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해마다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그라미 치는 경영, 국어국문, 철학, 한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대체적으로 낮았죠. 그럼 올해는 높아질 확률이 많다. 이상하게 작년에 높으면 올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잘 안 쓰고요. 작년에 낮은데 또 몰려서 갑자기 높아지는 경향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소신 지원할 때 눈치 접견하실 때 잘 판단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연계열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모집 정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학생 수는 적은데 대체적으로 동그라미 친 학과들 같은 경우가 해마다 경쟁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올해도 그럴까? 아마 올해는 이제 낮아지는 비율이 작년보다 좀 덜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학과가 글로벌 리더학과 같은 경우가 작년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라든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것인가를 비교해 보면 약간 상승 곡선이 있는데 약간 이제 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약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약학과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학생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쪽은 상위권 대학에서 점수가 조금 하락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마다 등락을 보이고 이 학교는 특징은 왜 그러냐면은 저거를 해야 되죠. 인서울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최대한 서울에 남아도 조금 중위권까지 남고 싶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마다 누치 작전이 가장 심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등락을 보이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요즘에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빅데이터, 경영정보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좀 올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3년 단위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운대학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대학 속에 많이 이 학생들 인서울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9 5.93대 1 그리고 2020학년도에 평균 경쟁률이 6.24, 2022학년도 5.3대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거리하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선호하는 학과들에 대한 등락이 더 다른 학과보다는 심하다. 즉 미디어라든가 산업심리 쪽 그리고 국제학부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조금 해마다 등락이 좀 많은 편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2019학년도에 평균 경쟁률 7.4대 1, 2020학년도가 6.1대 1, 그리고 2021학년도가 5.67대 1.
이제 자연계는 해마다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교차점 말씀드렸는데 광운대 자연계 쪽 갈 정도 된 학생이면은 학교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운대 갈 정도 수준 되는 대학에 비슷한 구급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쪽이 오히려 점수가 좀 낮아지는 현상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정시 이제 성적대별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총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 예를 들면 자연계열인데 수학의 점수가 높고 국어 점수가 낮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총점에 대한 기울이는 생각을 잊어먹고 나는 수학 점수가 높으니까 무조건 수학 높은 데에 쓸래요. 그래서 무조건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수학 점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은 국어도 높고 과학도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총점 기준을 따졌을 때 그 그룹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내에서 찾는 것이 바른 현상이지 특정 영역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대학을 뭐 서너 개 이상 높게 지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원하는 대학대 수준대가 대다수가 비슷한 점수대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별 반영별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일 날 대학들이 이제 모두 다 수시에서 정시 2월 인원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각 군별로 변화된 인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지원 결과에 따른 지원 패턴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원하시고 경쟁률도 작년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보통 3년, 최소 3년치를 보셔서 판단 내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분석을 하셔서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수시가 남아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능하면 수시 모집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남은 기간 잘 준비를 하셔서 올해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